거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오후 3시를 알리며 둔탁하게 울렸다. 땡땡땡. 3번의 종소리가 텅 빈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옥자는 그 소리를 듣고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 영식이 떠난 지 딱 49일이 지난 날이었다. 영식이 매일 아침마다 밥을 주듯 태엽을 감아주던 저 시계는 주인이 사라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하게도 시간을 꼬박꼬박 뱉어내고 있었다. 옥자의 시선은 시계추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멍하니 쫓았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단순한 반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다. 베란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모양이 꼭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어내리는 자국 같았다. 옥자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담요를 조금 더 끌어올렸다. 보일러를 틀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다기보다는 정체되어 있었다. 마치 흐르지 않는 고인 물처럼 영식이 떠난 그날 이후로 이 집의 시간은 썩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구두가 치워진 자리는 휑했다.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현관 센서 등이 켜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어제도 그제도 옥자는 현관을 서성였다. 혹시라도 문이 열리고 다녀왔어 하는 굵은 목소리가 들릴까봐. 하지만 들리는 것은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복도를 지나가는 택배 기사의 카트 소리뿐이었다. 옥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엉덩이가 소파에 들러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일어나야지. 물 마셔야지. 생각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눈만 깜빡이며 거실 천장의 무늬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딩동 마이너스. 옥자의 어깨가 움찔하고 튀어올랐다. 올 사람이 없었다. 택배 올 것도 없고 가스 검침원도 지난주에 다녀갔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는데 다시 한번 조심스러운 벨소리가 울렸다. 딩동 마이너스. 아주 조심스럽고 망설임이 묻어나는 소리였다. 옥자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무릎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다. 발을 끌며 인터폰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을 켜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 속에 비친 사람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우산도 쓰지 않아 비에 젖은 머리카락, 푹 숙인 고개, 그리고 낡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며느리였다. 지은이었다. 3년 전 남편 영식의 환갑잔치에서 돈봉투 문제로 고함을 지르고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비를 맞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옥자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잡이를 잡은 옥자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았다. 이제 와서 영감 장례식에도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속마음은 매몰차게 돌아설 것을 종용했지만 옥자는 화면 속 지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그 떨림이 옥자의 손을 움직이게 했다. 달칵!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빗물이 턱선을 타고 뚝뚝 떨어져 현관 타일에 얼룩을 만들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모기 소리보다 작았다.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의 젖은 어깨와 손에 들린 젖은 쇼핑백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들어와라. 옥자가 뱉은 말은 생각보다 건조했다. 환영도 축객도 아닌 그저 사실만을 담은 말. 지은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한 발을 안으로 들여놓았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굼떴다. 3년 전에는 저렇게 굼뜨지 않았다. 빠릿빠릿하고 말대꾸도 잘하던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죄인처럼 등을 굽히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다. 옥자는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았다. 뒷모습이 너무 말랐다. 코트가 헐렁해 보일 정도였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건지. 순간 스치듯 지나간 걱정을 옥자는 애써 눌러 담았다. 미운 사람이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오지 않은 천하의 몹쓸 며느리다. 그렇게 되뇌며 옥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렸다. 불을 켜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탁탁탁. 파란 불꽃이 일렁였다. 옥자는 불꽃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왜 하필 오늘일까? 비는 왜 이렇게 하염없이 내리는 걸까? 보리차 끓는 냄새가 거실에 퍼졌지만 냉랭한 기운은 여전했다. 옥자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머그잔 2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달그락. 찻잔 부딪히는 소리에 지은이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는 소파 끝자락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앉아 있었다. 마치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마셔라. 몸 녹게. 옥자는 맞은편 식탁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시선은 지은의 얼굴이 아니라 지은의 무릎 위에 놓인 젖은 쇼핑백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은은 2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다. 손이 붉게 얼어 있었다. 손톱 밑에는 거뭇한 때가 끼어 있었다. 예전에는 네일 아트를 즐겨 하던 손이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찻잔에 입을 가져다 댔다. 호호 불지도 않고 뜨거운 차를 삼키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옥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입안의 살을 깨물었다. 뜨거울 텐데. 혀 댈 텐데.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옥자는 창밖을 보며 딴소리를 했다. 비가 많이 오는구나. 네, 많이 오네요. 대화는 툭 끊겼다. 다시 침묵.
거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옥자는 이 침묵이 견딜 수 없이 불편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왜 장례식에 안 왔냐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3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지은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탁! 그리고 무릎 위에 쇼핑백을 만지작거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슬렸다. 어머니, 저기. 지은이 운을 뗐다.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보았다. 지은의 눈가가 붉었다. 아버님, 소식 들었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옥자는 콧방귀를 뀌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지은의 눈에서 흐르는 진심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니, 진심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방어기제일 수도 있었다. 됐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옥자는 차갑게 대꾸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 있는 옥자의 손은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왜 안 왔니?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 시아버지가 눈을 못 감고 너를 찾았는데. 속마음은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고작차 식는다. 어서 마셔라 뿐이었다. 지은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반복했다. 망설임, 깊은 망설임이 느껴졌다. 옥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다. 돈 달라고 온 걸까? 사업이 망해서 도와달라고 온 걸까? 3년 전에도 그랬다. 아파트 대출금 갚아달라고 뻔뻔하게 손 벌리던 게 지은이었다. 그때 옥자와 영식은 매몰차게 거절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평생 시장 바닥에서 채소 팔아모은 돈인데. 옥자의 눈빛이 다시 싸늘해졌다. 용건이 뭐냐? 그냥 왔을 리는 없고. 옥자의 직설적인 말에 지은이 고개를 푹 숙였다. 어머니, 이거.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공책 몇 권과 누런 봉투 하나였다. 돈다발은 아니었다. 옥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냐? 아버님이 저한테 맡기셨던 거예요. 옥자는 숨을 들이켰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의절한 며느리에게 무엇을 맡겼단 말인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시아버지가 너한테 뭘 맡겨?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은 대답 대신 공책 한 권을 옥자 쪽으로 밀었다. 표지가 다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옛날식 가계부였다. 옥자는 그 가계부를 알아보았다. 영식이 젊을 때부터 쓰던 금전 출납부였다. 없어진 줄 알았던 그 물건이 왜 며느리 손에서 나오는가. 옥자는 가계부를 집어들었다. 종이 냄새가 났다. 곰팡이 냄새와 섞인 오래된 종이 냄새. 지은이 입을 열었다. 3년 동안 아버님이 몰래 저를 만나셨어요. 쿵. 옥자의 가슴에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다. 뭐라고?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신다고 나오셨을 때
저 만나서 이거 전해주셨어요. 옥자는 믿을 수 없었다. 영식은 옥자 앞에서는 며느리 욕을 했다. 괘씸한 것, 다시는 안 본다고 했다. 그런데 뒤로는 만나고 있었다고?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쳤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영식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다. 볼펜 똥이 뭉쳐있는 글씨들. 2023년 5월 15일. 옥자 허리병원비 5만 원 저축. 2023년 6월 20일. 옥자 여름 샌들값 3만 원 저축. 2023년 7월 10일. 손주 녀석 자전거 사줄 돈 10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옥자의 눈이 커졌다.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식의 일기이자 옥자 몰래 모은 비상금 장부였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은 돈, 담뱃값 아낀 돈, 친구들과 막걸리 안 마시고 모은 돈들이 1,000원, 2,000원 단위로 적혀 있었다. 이게 다 뭐냐? 옥자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지은이 조용히 누런 봉투를 밀었다. 통장이에요. 아버님이 매달 저한테 현금 주시면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하면 기초연금 깎일까봐 걱정된다고. 옥자는 봉투를 열어 통장을 꺼냈다. 통장 첫 페이지를 펼쳤다. 입금 시아버지, 입금 아버님, 입금 영식님. 지은이 입금할 때마다 찍어놓은 메모들이 보였다. 잔액은 꽤 되었다.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 3년 동안 푼돈을 모아 만든 거금이었다. 옥자는 다시 가계부를 들여다보았다. 날짜 옆에 적힌 메모들이 가슴을 후벼 팠다. 2024년 1월 며느리 놈이 얼굴이 반쪽이다. 밥 좀 사 먹으라고 10,000원 줬는데 안 받는다. 고집 센 건 지 시험이 닮았다. 2024년 2월 옥자가 며느리 보고 싶어 하는 눈치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큰 소리 치지만 않았어도 2024년 3월 몸이 안 좋다. 이 돈을 다 모으면 옥자랑 며느리랑 화해시켜야지. 맛있는 고기 사줘야지. 옥자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글씨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일렁였다. 이 양반아, 이 미련한 양반아. 영식은 겉으로는 호통치고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의 화합을 바랐던 것이다. 옥자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몰래 며느리를 챙기고 옥자의 노후를 걱정하며 10원 한 장까지 아껴 오았던 것이다. 옥자는 가계부를 가슴에 품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아니라 영식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나 죽으면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라. 그리고 죄송하다고 전해라. 내가 못난 시애비라 미안하다고. 지은의 고개가 책상 위로 떨어졌다. 흑 하는 소리와 함께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거실은 며느리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빗소리보다 더 처량하고
시계 소리보다 더 규칙적인 울음이었다. 옥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슬픔보다 먼저 멍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그저 손가락으로 가계부의 모서리를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당신은 왜 죽어서야 말을 해? 살아서 하지. 살아서 나한테 말하지. 원망이 솟구치다가 그리움으로 바뀌고 다시 미안함으로 번졌다. 옥자는 식탁 건너편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며느리를 보았다. 3년 전 돈 때문에 악을 쓰며 싸웠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 영식은 아무 말 없이 베란다에서 담배만 피웠었다. 그 침묵이 동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울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빗줄기는 더 굵어져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탁탁탁, 탁탁탁. 집안에 불을 켜지 않아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식탁 위 가계부와 통장만이 희미한 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지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다. 물 좀 다오. 옥자가 입을 열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소리 같았다. 지은이 화들짝 놀라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다. 물병을 꺼내는 소리,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 쪼르르. 그 일상적인 소리들이 비현실적으로 크게 들렸다. 지은이 건넨 물잔을 받아든 옥자는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속을 식혔다. 너는 옥자가 빈 컵을 내려놓으며 지은을 불렀다. 너는 왜 그동안 말 안 했니? 아버지가 너 만나는 거 나한테라도 언지를 주지. 지은이 젖은 눈으로 옥자를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알면 배신감 느껴서 쓰러지신다고. 당신이 다 해결하고 나서 짠하고 나타나고 싶으시다고. 미련한 노인네. 옥자는 혀를 찼다. 하지만 그 혀 차는 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리고 저도 면목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고 나가서 다시 얼굴 뵐 용기가 안 났어요. 아버님 뵈러 나갈 때도 죄송해서 죽고 싶었어요. 옥자는 지은의 손을 보았다. 식탁 위에 놓인 거친 손. 그 손은 왜 그 모양이냐? 네일 아트 좋아하던 애가. 지은이 황급히 손을 감추려 했다. 아니에요. 그냥 식당 일 좀 하느라고. 식당. 네. 남편 사업 망하고 빚 갚느라 지금은 감자탕 집 주방에서 일해요. 옥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귀하게 자란 며느리였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였다. 그런 아이가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니. 낡은 코트와 다른 신발의 이유가 설명되었다. 옥자는 가계부를 다시 펼쳤다. 2023년 12월 며느리 손이 거칠다. 핸드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내복이나 한 벌 사 입으라고 3만 원 쥐어줬다. 영식은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을.
그래서 더 악착같이 그 푼돈을 모았으리라. 며느리 빚이라도 조금 보태주려고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드르륵. 합은 뜬금없는 질문에 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밥 먹었냐고. 저녁 때 다 됐는데 아, 아직. 기다려라. 밥상 차릴 테니까. 옥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들이 가득했다. 장례 치르고 남은 음식들, 이웃들이 가져다 준 반찬들, 혼자 먹기 싫어 손도 안 댔던 음식들이었다. 옥자는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냈다. 멸치볶음, 김치, 장조림. 뚜껑을 여는 손길이 분주해졌다. 영감이 좋아하던 장조림이네. 반찬을 그릇에 담으며 옥자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며느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같았다. 영식을 위한, 그리고 지은을 위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죽어있던 집안에 생기가 도는 소리였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찌개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지은은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 그리고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옥자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푸며 생각했다. 영감, 보고 있어? 당신 며느리 와서 밥 먹네. 당신이 그렇게 먹이고 싶어 하던 고기 반찬 해서 먹이네. 나 잘하고 있는 거지? 허공에 대고 묻는 질문에 대답은 없었지만 옥자는 영식이 껄껄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식탁 위에 조촐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다. 옥자와 지은은 마주보고 앉았다. 수저를 드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아까와 같은 차가운 정적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묵직한 정적이었다. 먹자. 식기 전에. 옥자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지은도 따라 숟가락을 들었다. 지은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숟가락을 입에 문 채 멈칫했다. 왜 그러냐? 짜냐?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맛 그대로라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옥자는 짐짓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시장 된장이다. 맛은 무슨? 하지만 옥자는 숟가락으로 밥을 꾹꾹 눌러 담아 지은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많이 먹어라. 살 좀 찌고. 그래야 일도 하지. 네, 어머니. 지은이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볼이 미어터지도록 먹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예뻤다. 옥자는 자신의 밥그릇은 비우는 둥마는 둥하며 며느리 먹는 모습만 지켜보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창밖에 비가 잦아들었다. 빗소리가 잦아든 자리에 바람소리만 남았다. 옥자는 식탁 한편에 밀어두었던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거, 너 가져가라. 지은이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이건 아버님이 어머니 쓰라고 모으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아니다. 내 시아버지 뜻이 뭔지 이제 알겠다. 이거 빚 갚는 데 보태라. 그리고 옥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뜸을 들였다. 목이 메어왔다. 그리고 자주 와라. 혼자 밥 먹기 싫다.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지은의 눈이 다시 커지더니 이내 반달처럼 휘어졌다.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정말 자주 올게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옥자는 말리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그릇 씻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그 평범한 생활의 소음이 옥자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었다. 영감, 이제 걱정 말고 가요. 나 혼자 아니니까 우리 며느리 내가 거둘 거니까. 옥자는 괴종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가고 있었다. 멈춘 줄 알았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영식은 없지만 영식이 남겨둔 사랑이 낡은 가계부 속에, 그리고 부엌에서 그릇을 씻는 며느리의 뒷모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은이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왔다. 사각사각 사과 깎는 소리가 맑았다. 어머니, 사과 드세요. 그래, 옥자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달았다. 아주 달고 시원했다. 창밖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옥자와 지은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텔레비전을 켰다. 트로트 가수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두 여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옥자는 지은의 거친 손을 슬그머니 잡았다. 지은이 놀란 듯 쳐다보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옥자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거실 한가운데 영식의 영정사진이 10개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